오랜만에 블랙하우 어때? 까만 소. 진짜 까만 소네 이거? 옛날에 까만 소 라면 있었었는데. 아 진짜? 지금까지 나는 많은 영상을 통해 이혼과 재혼을 비롯한 나의 감추고 싶었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드러내며 나의 삶을 나누었다. 내가 수많은 악플들까지 감내해가며 이렇게까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 다시금 행복을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적지 않은 분들이 나의 영상을 통해 위로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셨기에 더욱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나는 단 한 번도 나의 이혼 스토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지만 밝힐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고자 한다. 여보, 오늘 내가 내 이혼 스토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 오늘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저의 이혼 이야기는 헤어진 전 남편을 비난하거나 저의 이혼 사유를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과 재혼이라는 커다란 사건을 통하여 오직 나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남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했던 제가 어떻게 지금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는지 저의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부디 이번 한 편의 영상만으로 섣부른 오해나 판단을 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이거 바꾸러 왔어요.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선물인데 안 맞아. 내가 재혼을 모티브로 영상을 만들면서도 나의 이혼 이야기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간단하다. 아이에게 한 번도 아빠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서이다. 아이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세상에 먼저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니, 더욱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혼 당시의 나의 상황을 다시 떠올릴 용기가 없었다. 이혼한 지 10년, 재혼한 지 7년이 지났으니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나는 그 당시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분노가 함께 뒤섞인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몰려와 도무지 진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4살에 결혼을 했고 5년 만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 그리고는 출산 후 곧바로 이혼했다. 막 태어난 아이와 함께 겪게 된 이혼의 아픔은 나에게는 지독한 트라우마와 같은 경험이었다. 아이 때문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혼만은 막아보고자 노력했지만 끝끝내 매몰차게 이혼 서류를 내가 일하는 사무실로 전달했던 남편. 살면서 단 한 번도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남편의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왔기에 이혼 서류를 내밀고 돌아서는 남편의 차가운 모습은 나에게는 온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듯한 끔찍한 트라우마로 각인되었던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 신앙인이었다. 그래서 이혼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죄악으로 여겨졌기에 더욱더 충격이 컸던 것 같다. 그저 평범하게 아이 낳고 평생 화목하게 살 줄만 알았던 나의 결혼 생활이 한쪽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만으로도 이토록 허무하게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그러나 이곳 미국 캘리포니아의 법은 정말 그랬다. 갓난아이와 함께 싱글맘으로서 겪었던 이혼의 경험은 몸의 모든 세포, 마디마디마다 각인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아픔이었다. 이후 나는 전 남편과 관련된 모든 기억을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다.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야 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전 남편의 기억은 아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 지우고 싶었다. 이유는 정말 간단했다. 그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커다란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서서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 남편의 이름 석자가 보이는 모든 서류들, 사진, 물건 등을 찍고 버리고 불태웠다. 그렇게 아이의 아빠의 존재는 아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인생에서 지워졌다. 여보, 캘리포니아의 겨울은 참 따뜻하다, 그치? 그렇네. 아이 아빠와 헤어진 후 17년이 지난 지금 생각지도 못한 일로 전 남편을 갑작스럽게 찾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 아이를 출산했을 당시 나는 미국 시민권자였지만 아이 아빠는 한국 국적이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자동으로 이중 국적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엄마인 나로서는 아들의 이중 국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출생하신 연도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 국적이셨나요? 네. 그러면 일단 아드님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맞고요. 국적 이탈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 때 해주셔야 돼요. 양식은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서류들을 다 구비해 와서 신청을 해야지만 스타트가 가능한 거야. 근데 자기가 봐도 모르겠어? 어. 나는 더 모르지금. 진짜 하얀 건 배지고 까만 건 글씨야 지금. 부모의 기본 증명서. 부모는 이제 당신하고 우리의 친부를 말하는 거야. 이게 문제네. 여기서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또 아빠하고 나하고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라는 그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그치, 거야?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어딨어? 왜 없어? 결혼할 아니 때문에. 미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민수 아빠가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을 거 아니야.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지 여보. 그러니까 영주권이니까 미국 시민이 아니잖아. 국적이 미국 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이잖아. 당연히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안 했을걸? 그러면 민수 아빠도 총각인 거야 지금. 한국 국적이 아예 없어. 그치? 그치? 없는데 없는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야. 그리고 그 없는 국적을 포기를 하려면은 새로 만들어서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 이게 지금 이 법의 명점인 거야. 개뼈다귀 같은. 국적 이탈 신고 모두 왔는데요. 아이가 이중 국적인데 남편하고 저하고 이혼을 했어요. 한국에 이혼 신고 돼 있으세요? 한국에 이혼 신고요? 이혼 신고를 하셨어요, 한국에? 미국에서 했죠. 한국 호적을 정리를 하셨어요. 저는 미국 시민이고 미국에서 혼인 신고했고 미국에서 이혼 신고했고. 그 혼인 신고는 한국 사람으로 들어가 있으신 거죠? 그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혼인 신고부터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국에서 혼인 신고하고 출생 신고하고 이혼 신고하고 이혼 신고를 하고 그리고 어머니 정보만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애 아빠를 찾을 수 없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데 그게 다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돼야지만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 같은 케이스에서 아빠가 뭐 없다 진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은 사망증명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뗄 수 있는 지금 관계적인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거를 그때 하셨어야 되는 걸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수 아빠를 찾아야지 다 일이 끝나는 일이네. 어디 가서 찾아? 이 양반은 어디 가서 찾나 이거. 아유. 나는 전 남편의 외도 문제로 헤어졌다. 나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유였지만 하지만 아이에겐 아빠였기에 비록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아빠이지만 아빠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나쁜 인식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것이었다. 아이도 지금껏 살아오며 아빠에 대해서 한마디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아이의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로 인해 전 남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그 당시의 일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데 아이의 일이라면 그런 감정도 이겨낼 수 있게 되나 보다. 이를 진행시키기 위해 숱한 노력 끝에 전 남편의 이메일 주소를 기억해낼 수 있었고 용기 내어 도움을 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다행히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이었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답장을 받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게 되어 몇 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거쳐 까다롭고 복잡했던 서류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등록 그리고 일을 처리하러 들어왔습니다. 이만큼이나 해놨습니다. 오늘의 번호는 25번. 그동안 한 번도 아빠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던 아들은 영사관 일을 진행하면서 내 손에 들고 있던 아빠의 신분증 사진을 보고 싶어 했다. 그렇게 아들은 아빠의 얼굴을 확인했고 나는 아들에게 언제든지 아빠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보고 싶으면 말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아들은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얼마 전 나는 큰 결심을 하고 아이와 단둘이 마주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처음으로 말해주었다. 엄마와 아빠가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당시에는 아빠를 많이 원망했지만 지금은 이혼으로 인해 엄마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아빠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이제 곧 대학생이 되는 아이에게 이 나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알고 있으려니 했던 나의 예상과는 달리 아이는 아빠의 이야기에 조금은 충격을 받은 듯 했다. So I cried my head off. I've dried my tears under the sun. I put my hands